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희경입니다.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 7만 3,365가구가 입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이 3만 1,350가구 입주 예정이고요. 지방 물량이 더 많아 4만 2천여 가구 입주 예정인데요. 수도권은 미분양 걱정 없이 입주가 이루어지지만 지방은 공급이 과잉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행사 대표와 직원, 브로커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한 혐의로 GND 도시개발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기 지역 월세 100만 원 시대가 눈앞입니다. 상반기 경기 지역 아파트 가구당 평균 월세가 85만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2년 전에 비해 5% 상승한 수준입니다. 경기 지역은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도 77.55%로 전국 및 서울 평균보다 높았는데요. 전국 월세 비중이 40%를 돌파했고 서울의 집값이 너무 높아 경기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임대 아파트나 뉴스테이 등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였고요. 이어서 부동산 전화 상담으로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동산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무더위가 가시질 않네요. 자, 이번 주만 넘기면 어떻게 좀 선선해질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그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피서를 많이 좀 다녀오셨을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털어내는 그야말로 부동산 고민의 피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를 주셔서 갖가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좀 시원한 그 해결책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오늘 이윤환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해볼 텐데요.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 전화 받기 전에 오늘 준비하신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은 지금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택 임대에 대한 형태와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곤 해요.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용어라는 정리 차원에서 좀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월세와 전세로 크게 대비되겠죠. 이런 월세와 전세. 이것 말고도 이렇게 반월세, 뭐 준전세, 또 다른 임대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걸 좀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보증금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가려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증금이 없는 형태의 어떤 그 임대라는 형태가 우리가 이제 흔히 사글세, 옛날에 우리가 좀 정말 많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사글세라는 부분이 많은데 원래대로 따진다면 그 한자로 통해서는 삭월세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년치 월세를 다 내고 이제 차감하는 형식이 되겠죠. 근데 표준어가 사글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이 한자 용어의 삭월세가 아닌 사글세로 이제 쓰여진다. 이게 표준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연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원룸촌 같은 경우는 자, 방학 때만 되면 학생들이 다 또 집을 가기 때문에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임대 놓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공실이 나기 때문에 그걸 연세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얼마 해가지고 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사글세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단기 임대 같은 형태는 어떤 식이냐 하면은 내가 일정 기간 몇 개월 정도만 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보증금에 100만 원이에요. 그럼 2개월치를 살겠죠. 그러면서 내가 한 달을 더 연장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다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100만 원 하고 나서는 다음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100만 원이 까지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보증금이 어떻게 보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식이고요. 자, 이렇게 보증금이 또 있는 형태로 가서 일단은 월세가 있는데 순수 월세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보증금이 12개월치 이하 또 보증금이 12개월치 이상. 통상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12개월치라면 보증금이 한 1,200만 원이 되겠죠. 그 1,200만 원 이상 된다라고 했을 때 월세라고 하고요. 그냥 순수 월세라고 한다면 뭐 500이나 뭐 1,200만 원 어쨌든 이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그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작년에 국가 차원에서 이런 표준 용어를 좀 대립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전세 환경에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제대로 좀 가름해보자라고 이렇게 용어가 나왔는데요. 자, 반전세, 반월세가 있어요. 이거는 전세금이 50%가 넘고 안 넘고입니다. 그래서 원래 순수하게 전세로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만약에 보증금 5천에 얼마 그 이상 보증금이 좀 높느냐 남느냐에 따라서 반전세냐 반월세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자, 지금 준월세 준전세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보증금이 월세 240배가 넘냐 안 넘느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월세가 라고 한다면은 240배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 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억에 월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준전세를 가리킬 것이고 뭐 한 1억에 100만 원 정도다라고 한다면 준전세를 가리킬 거예요. 자, 지금 앞으로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동산 시장 임대 형태의 가장 주인공은 전세입니다. 이 전세 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월세가 깃들어진다면은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전세 물건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그 부분이 계속 작아지는 부분이 이제 전세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현상에서 이런 준전세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많은데 곁다리로 이렇게 월세가 들어가는 형태로 많아지게 되는 경우를 지금 우리가 겪게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한 3년 동안은 꾸준히 전세금 상승 그리고 준전세라는 부분에 대한 공급이 좀 많아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임대 형태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앞으로의 주는 이쪽 반전세라든지 준전세가 주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좀 만연이 됐을 경우에 이 전세 비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리고 매매 금액하고의 어떤 거래량 이런 부분하고도 밀접하게 대비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아지는 쪽으로 사회적 현상에 갔을 경우에 좀 이렇게 자연 현상적으로 시장 기능에서 조금 이게 집값 전세 금액을 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알고 이런 용어를 많이 써야지만 시장 기능에서 자연스럽게 좀 전세금이 하락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주택 임대 형태 그리고 이제 임대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전화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번호는 02797-0300 열려 있고요.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 받으면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지금 대치동에 대치팰리스하고 네, 반포동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를 네, 둘 중에서 어느 거를 뭐 매입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전세로 살다가 네. 몇 년 후에 매입을 하는 게 나을지 그 매입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음마 아파트는 매도 시점이 언제가 괜찮은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치팰리스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 이제 투자 목적보다는 이제 거주 목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거주로요. 그럼 지금 음마 아파트도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전세를 놓은 상태거든요. 아, 그건 전세 놓은 상태고요. 네, 네. 지금 음마 아파트는 몇 평 보유 중이시죠? 31평이요. 31평이고 대치 팰리스나 반포레미안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평 매수하실 생각이세요? 매입을 한 4, 50평대로 하려고 4, 그러거든요. 50평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매도 시기, 매수 시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강남이에요. 네. 자, 강남 중에서 그 대치동 그리고 네. 반포동 두 군데 또 지금 말씀하신 곳이 가장 네. 그야말로 대한민국 또 서울 또 강남 중에서 가장 핫한 좀 가격이 많이 높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아파트 두 군데를 말씀을 주셨고요. 네. 일단 하나는 그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한 레미안 퍼스티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는 저 대치 팰리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각각 그 재건축이 됐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반포 2단지가 재건축된 레미안 퍼스티지 2008년 입주를 했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입주를 한 청실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된 그 대치 그 팰리스를 얘기를 하셨고, 자, 둘 중에 어느 걸 살 거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음마 아파트 31평을 갖고 있는데 이건 좀 언제 팔 거냐? 요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자, 일단 지금 강남 쪽에서 아까 뭐 4, 50평대를 말씀하시고 실거주 목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자, 시점으로 따진다면은 이 강남의 집값이 지금 최근 들어서 또 가장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이게 과연 주춤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2018년 부동산 대폭락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임대 형태 중에서 이 전세라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대폭락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아줄 수 있는 형태가 아닌가도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전세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 전세 비율이 지금은 75% 정도고요. 이 강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한 80%가 넘는 전세 비율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금리 변동이라든지 이런 그 전세 금액이 계속이 올라갈 때 좀 매매로 전환되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폭락설에 맞춰서 좀 집 사는 걸 늦추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신 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구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 자, 그런 측면 몇 년 후에 폭락한다는 설은 들었는데. 그래서 그 폭락이라는 게 물론 그 폭락하는 지역도 있겠죠. 네. 자, 지금은 이제 공급량이 굉장히 과다되고 또 이제 지방부터 해서 가격이 쭉쭉쭉 좀 빠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요 수요 공급 논리상 이 공급량이 과하고 수요층이 뭐 적냐 이게 아니고요 공급은 한정돼 있어도 수요층들이 심리적으로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지금 기로에 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 대폭락설에 맞지 않게 차라리 집값이 조금 더 오르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어요. 아.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집을 매입하는 쪽으로 그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일단은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이 지역 서초구 네. 반포 잠원 지역이 좋냐 또 이 강남구 대치동 지역이 좋냐라고 한다면 둘 다 뭐 서로 내가 1등이네 우리 지역이 1등이네 하면서 서로 그 좋은 지역임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 레미안 포스티지라든지 반포 자이라든지 이곳이 이 한강변하고 맞들여서 지금 강남에서 가장 그 판상의 아파트 중에서는 주가가 높은 상태에 놓여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입주한 이런 그 대치 팰리스보다는 이쪽 반포 쪽에 좀 점수를 더 주고 싶은 이유가 네. 이쪽에 이제 신반포 아파트가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네. 거기가 지금 비싼 30평대로 따진다면은 거의 뭐 20억까지 육박한 정도로 가격이 네. 많이 올랐어요. 자, 이렇게 이 근처에 가장 최고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곳이 있다면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더 덜 무너지는 법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보다는 이쪽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고요. 지금 뭐 그럼 40평대나 뭐 50평대나 네.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네. 이 아파트의 특징이 전체적으로 한 2,500세대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아파트에 한 10채 중에 4세대는 40평대 이상입니다. 네네. 40평, 50평, 60평, 70평, 80평까지 있는데 네. 자, 그중에서 80평, 70평, 60평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사실 방 4개 구조에 어느 정도 그냥 대형 평형 이내 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는 자꾸 아래로 내려가시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그래요? 50평대보다는 오히려 40평대가 더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이 공급량도 지금 네. 40평대 정도가 이 아파트에서는 한 120, 30세대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항상 공급은 작고 수요층들이 큰 대형 평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실속 있게 40평 또 그 아래 30평, 20평을 선호하는데 어쨌든 내가 좀 대형 평형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40평 이상 50평, 60평, 70평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실속 있는 40평대로 매입을 해두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포가 이게 7년이 됐잖아요, 네네네. 입주한 지. 근데 매매해도 이 새 분위기를 아파트가 지금 아니라 여기가 그렇게 신축이라고 되시나요? 해서 네. 신축이라는 입지에 맞춰서 가격이 올라가는 추이보다도요. 네.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추이를 더 크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요? 당장은 이게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네. 분들의 관심을 오히려 반포 잠원에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를 좀 염두하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 또 대형평 네. 아닙니까?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이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는요. 네. 요거는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이제 그 피크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제도라는 부분이 완화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네. 경우는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매도 타임을 본다면 올 네.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네. 요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매도와 매수 전략 상세하게 정해 주셨으니까요. 좋은 타이밍에 좋은 매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결자 되셨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여기 양천구 목일동의 금호아파트거든요. 네. 그런데요, 거기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래서요.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동 금호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평 보유 중이시죠? 네, 33평인데요. 33평이고요. 지금 거주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임대 네네. 중이세요? 네, 거주 중이세요? 거주하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금호 아파트 33평 보유 여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그 양천구 목동에 네네. 금호 아파트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오목교역 바로 옆에 네.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97년에 입주를 했어요. 이게 한 250세대로 세대 수는 작은데 네네. 자, 요거 33평을 갖고 있고요. 네네. 이거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네. 이거 지금 파시면 안 돼요. 네? 파시면 안 된다고요. 팔지 말라고요? 팔지 말라고요. 네네. 예, 언제까지 가져가셔도 되냐면 5년 정도까지 꾸준히 가져가셔도 돼요. 5년까지요? 예, 왜 그러냐면 네네. 자, 일단은 그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이 아파트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 1단지에서 14단지. 네네. 제가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육, 학군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자,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그 5호선이라든지 위에 이제 9호선이라든지 이런 지하철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재건축에 대한 희망 이걸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교육 받쳐주는 부분 하고요. 네. 교통 받쳐주는 부분 하고 대신에 네네. 밀리는 거는 조금 그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네. 오히려 이런 게 더 장점이라는 게 여기 네. 같은 경우는 그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있어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에 대한 그 이주할 곳을
또 이 근처에서 찾다 보면은 결국은 네네. 이런 식으로 9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이 가장 네. 눈에 띄을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네. 가격이요,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또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주거 인프라죠.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내가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이쪽이. 네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파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5년 정도까지는 꾸준히 네.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단지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뭐 현수막도 걸리고 막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재건축 된다 싶어서 미리 전에 이주를 어디론가 할 거예요. 이 근처로. 그랬을 때 네네. 꾸준히 이주 수에 맞춰서 네.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절대 5년 안에는 팔지 마셔라.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네네. 네, 기분 좋게 거주 계속 하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인근에 재건축 호재가 가득한 목동 금호 아파트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요. 5년 정도는 여유 있게 더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이어갈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예, 저는 그 마포구 신수동에요. 네, 그 신촌수 마이파크라고 이제 현재 분양 중인데요. 네. 그 32평의 이제 분양권을 좀 매수하면 어떨까 좀 해서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지금 32평 분양권 이제 거주 목적이세요? 투자 목적이세요? 거주 목적인데요. 좀 네. 차익도 좀 나중에 보고 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신촌수 마이파크 매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마포구 신수동 그야말로 이제 서강대학교 앞쪽에 그 신수 1구역 재건축된 그 일반 분양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여기를 우선은 거주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대략 한 1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중에서 한 500세대 정도를 일반 분양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네. 자, 우선 뭐부터 따지냐면 자, 이 근처에 입지가 괜찮냐, 또 앞으로 미래 가치 관점에서 좋냐라고 한다면 일단 괜찮아요. 자, 원래 마포로 따진다면은 사실 뭐 옛날에 그 뭐 이쪽 그 와우산 근처에 있는 뭐 와우 아파트가 이제 기억이 날 정도로 그 전에 뭐 6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아파트로 출발한 지역은 맞습니다. 좀 안 좋은 추억은 있지만 자, 근데 네. 이쪽 지역이 예전에는 사실은 교육 환경부터는 대학교가 이렇게 홍대부터 해서 서강대, 연대, 이대 이렇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수준은 그렇게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네. 지금 꾸준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곳이 이렇게 마포 일대예요. 네. 자, 그 교육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괜찮다라고 보고 또 오른쪽에 그 이 공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많은 재건축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 새 아파트의 기조가 거의 지금 30평대는 8억을 훌쩍 넘어가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갔고요. 또 아래쪽 보면은 이렇게 그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강 조망이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신축 아파트에 준해서 거의 뭐 9억, 10억까지 가고 있는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된다고 손치더라도 여기처럼 새 아파트로서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앞으로는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양 받아도 돼요. 하지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한 7억 초반 정도의 분양을 하려다가 여기가 네. 지금 그 개발지잖아요. 네네. 개발지 같은 경우는 이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최대치로 높이는 거를 조합원들이 요청을 하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번복이 돼서 아직 공고는 안 나왔지만 한 7억 후반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된다면 그것마저도 앞으로 시세 차익이 좀 될 수 있느냐 이게 좀 모호하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한강변 또 이 학군 또 여러 가지 형태에서 새 아파트 단지들이 큰 이런 곳하고는 좀 틀리게 지금 여기가 요 위치가 경의선 근처인데요. 2호선 또 6호선하고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요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학군이 조금 멀찌감치 이렇게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가 과연 그 8억 이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겠느냐, 이게 사실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래도 가격은 안 무너질 거라고 한다면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앞세워서 여기를 매입을 하신다. 그거는 조금 갭 투자에 대한 그 어떤 투자처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네. 실제 거주 목적인 부분은 괜찮을 듯하지만 거기서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두시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했어서요. 좀 면밀히 그 일반 분야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하셔서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동호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좀 괜찮다 싶으면 7억 뭐 글쎄 후반으로 나올지 중반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8억 중반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은 매입을 해도 된다 싶고요. 후박대 중에서도 좀 이렇게 뭐 저층하고 고층하고 또 여러 가지 가격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네네네. 적절하게 매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비싸다 싶어서 고층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3층에서 한 5, 6층 정도 사이로 해서 좀 분양 금액이 몇 천만 원 저렴하더라도 그게 좀 네. 유리하지 않을까. 이유는 전세 금액은 서로 비슷한데 매매 금액만 위층이 더 높아요. 자, 지금은 실속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예. 말씀드린 조금 7억 초 중반 정도 금액으로 해가지고 네. 좀 한 1, 2층을 제외한 3층에서 뭐 한 5, 6층 사이 요 정도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틈새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 정도로 예. 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 네. 네, 전문가의 말씀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호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세미나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중요한 건 세미나 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8월 내내 저희가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 안 해다가 이번 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그리고 시간도 한 12시 반으로 진행을 하다가요. 이제 1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시작되는 이 세미나를 많이 신청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백화점에 온다는 마음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많은 신청해서 여러분의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전문가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